오늘은 유수 따라잡기 공급 과잉 우려 4년간 200만 주택 준공 예정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급 과잉 우려 최근 4년간 주택 준공 200만 가구 초과 우려 어떤 내용이냐? 최근 4년간 누적 주택 준공 물량이 200만 가구 초과가 예상되고 있답니다.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지난해 56만 9천 가구로 역대 최대치였는데 2018년 물량도 2017년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자, 13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이 주택 준공과 세대를 비교한 결과 자, 1000세대당 주택 준공은 2017년보다 2018년에 더 증가한 모습이 나왔다. 27.3가구로 증가가 나왔다. 자, 전국 주택 준공은 2011년 33.9만 가구로 최저치 공급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가 유지돼서 2013년에 40만 가구 넘고 2016년, 2017년에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준공이 됐다. 자, 2018년 현재 공급 기조가 이어진다면 59만 7천 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준공은 경기도가 66만 4천 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36만 5천 가구, 부산은 13만 7천 가구, 경남이 17만 4천 가구로 많은 주택이 준공이 됐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부기관에서 아니면 이제 건설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는 1년에 필요한 주택 수요를 한 33만으로 잡아요. 아파트 수요가 아니에요. 주택 수요예요. 자, 보면은 지금 혼인 통계에 보면 25만 내외로 혼인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한 8만 건 정도 더해서 1년에 필요한 주택 양이 정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30대 초반 인구가 기존의 83만에서 65만으로 20%가 감소하는 첫 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임대 쪽이, 전세 쪽이, 특히 빌라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층이 가만히 있어도 20% 감소했던 첫 해거든요. 자, 게다가 33만만 주택이 필요한데 지금 공급량 보면요. 4년 동안 200만 가구면 1년에 50만 가구씩 공급됐다는 거죠. 자, 수요에 비해서 17만 정도 주택이 초과 공급됐더라. 그런데도 왜 집값 아파트 왜 남아도는 게 없나요? 이건 주택이잖아요.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포함된 개념이라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2012년 이후에 지방 지역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도권 지역은 2015년부터 많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아직 집이 많은 게 아직 실감은 안 나는 게, 자, 경기도 지역은 이제 작년 2017년에 비로소 이제 필요한 주택수를 초과해서 공급이 됐고요. 2018년에 본격적으로 한 7만 가구 정도 수도권에서 남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공급됐는데 아직 난리가 안 됐죠? 하반기에 입주 물량도 많고요. 여러분들 주택 공급하고 나서 그 공실로 몇 달 있다고 해서 뭐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건 걱정될 만한 상황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 하락 시기에 강남 아파트 가격부터 떨어지는 것보다 저 먼저 우선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빌라나 단독주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뭐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처럼 이제 도심 접근성이 멀어지거나 거주 여건이 안 좋은 집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빌라 통계를 안 내서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전세값이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매매 가격도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지금 보면 가격 하나도 안 바뀌지 않았냐. 그래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준공하고 완공하고 개념 차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공은 공사가 모두 끝낸 건설사가 자기네들이 계획된 공사 다 끝냈다는 얘기고, 준공은 약간 법적인 용어예요. 자, 끝난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확인 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준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직방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자, 2018년 무려 59만 7천 가구, 정말 엄청, 이건 역대급이죠.
그래서 그동안 주택 공급량을 보면 항상 33만에서 36만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05년, 06년, 07년 보면은 집이 그래도 이제 05년도에 집이 많이 분양이 활성화돼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08년도에 무려 39만 4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자, 그 이후에도 약세가 뭐 이어졌지만 그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33만 이상은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두 배가 됐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위험 신호로 보셔야 돼요. 예. 공급 1년에 필요한 양은 33만인데 57만이 남았다면은 주택 시장에서 큰 변동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도 서울하고 인천, 경기 등은 좀 다른 그림을, 다른 흐름으로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지방하고 수도권의 양극화에서 그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의 양극화가 지금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부터 먼저 급락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예상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2017년 말부터 보면 12월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 지역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지금 거의 뭐 9개월 정도 전세값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급등을 하면서도 이제 경기도 지역 집값이 양극화로 가는 이유는, 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결국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서초구 아파트, 뭐 강남구 아파트, 고가 아파트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신축 아파트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 좀 많이 부족해요. 희귀하다고 말씀.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지금 너도 나도 재건축하고 분양하다 보면 너도 나도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자, 서초구 아파트 25억이다. 분양하는 거면 다 시세가 25억 평가받는다. 그럼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부시고 다 1대1 재건축 하겠죠. 25억 받을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희소성이 있을 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줄어든다. 자, 그럼 2018년에도 서울의 입주 물량 오히려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은 많이 적어요. 평년 대비. 언제 많냐? 2019년부터 많기 때문에 서울은 올해 집값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거래량과 전세값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무려 4년 동안 200만 가구가 주택에 공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올해도 사상 최대 물량이에요. 40만, 아파트만 40만 가구 이상 분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언제까지 이어지냐? 2021년, 2022년까지는 이 누적된 이 남는 주택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신축 아파트잖아요. 신축이잖아요. 신축이면 아무래도 빌라든 아파트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전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은 뭐 시골에 있는 아파트부터 먼저 공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누적되면은 결국엔 아파트까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반면에 이제 집값 급등에 관련된 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부 규제에 따라 서울 집값 달렸다. 어떤 내용이냐?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달 말로 예고돼 있는데, 하지만 지난 6월 보유세 때처럼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집값 상승 광풍 가능성도 있다. 자,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이거 보유세 설명드릴 때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공시지가, 같은 시기에 나왔던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현실화, 현재 시세 대비 80%에서 90%까지 맞췄을 경우에 강하다는 것이죠. 자체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생각보다 약했어요. 적어도 공정가액 비율 현재 80% 돼 있는 거를 100%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주고 세율을 좀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90%까지만 조정한다는 거죠. 자, 이거 보고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 많고, 그거를 시장에서 보수 언론들이 잘 포장해서, 그냥 이러면 똘똘한 채로 몰아가겠네. 그리고 이제 소유주들이 다시 혹 받아서 호가를 올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정부에서, 물론 호가가만 오르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통계가 오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현재 11개 구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 지역을 늘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 차주당 한 건당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 인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 뭐 아빠, 엄마 한 명씩 대출받는 게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차피 양도세 중과제도는 가구당으로 측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정부에서 뭐 신규 규제 안 하더라도 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 예상액도 이달 말에 통보가 예상되는데, 자,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이 대상인데, 예상액을 통보받는 첫 단지 대단지 사업이에요. 예전에도 서초구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이 예상액을 받았는데 걔네들이 워낙 작은 초소형 단지였어요. 근데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지금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자, 예전에 국토부에서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얼마나 근접할까? 그것도 관심이에요. 문정동이면 이제 강남 4구 중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사이드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나온 예고된 규제라서 한계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걸 추가로 규제하더라도 이미 투기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등포하고 용산이 집값을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 많은 전문가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관리 처분을 받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자, 가을 이사철도 다가오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번 대책이 약하다면 부동산 집값 급등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한다. 자, 이거 자,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 먹힌 가능성 잘 없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규제가 나오고 나서 3년 4년 뒤에는 이게 약반에 먹히는데, 자, 단기적으로 타고 나서 잠깐 두세 달 반짝하다가 다시 집값 상승을 했어요. 원래 집값 오를 때는요, 물불 안 들이고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해도 올라요. 그럼 결국은 떨어지는 건 뭐냐? 아파트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부동산 강의를 봤더니 정부 규제가 실패한 적이 없다. 자, 정부 규제는 항상 부동산 화랑 시기에 나왔고, 부동산 화랑 시기에는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공급이 과잉 공급된 것들이 입주를 하면서 결국에 시장 원래에 따라서 가격을 찾아가더라. 자, 이거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전에는 뭐 4년 동안에 200만 가구가 들어왔다. 그거는 수도권 외곽 지역하고 지방 지역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2016년에서 2017년 비로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뒤늦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으니까 그냥 있는 빈 땅에 짓는 경기도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정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가 많아지는 올 연말이 돼야 조정이 될 것이다. 저희가 10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 동향 보면요,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0.02 한때 강남 4구의 급락세 때문에 0.02로 상승폭이 제한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세가 나왔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7월 중순에서 말까지, 초부터 중순까지 말까지 이제 집값 상승 전에 보면은 이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있냐? 거래량이 전혀 없었어요. 거래량 하나도 없어. 거의 뭐 연중 최저치, 역대 최저치 수준에 가깝다가, 자,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 집값 띄우기 기사에다가 집주인들이 화답을 하면서 호가만 이빨 올렸더니 이제는 뭐 집값 급등이 뭐 당연한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엔 집값 급등 거래량이 따라와야 된다. 거래량 안 따라오는 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주간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요, 지금 7월, 8월 다 최저 약세가 기록되고 있다. 자, 1년에 5천 건이면요, 그냥 투자 수요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월 5천 건이면은 투자 수요 다 빠져나갔다. 그럼 제일 적을 때가 6만 건이니까 6만에서 7만 건까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4월 보면 계속 이쪽 수준은 나오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9월에 지금 이렇게 반짝 급등하니까 급매물을 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뭐 5,000건, 6,000건까지는 늘어갈 수 있겠지만은 워낙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래량 그렇게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래량과 전셋값을 보시면 된다. 전셋값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서초구가 전셋값 평균을 많이 강남 4구가 전셋값 평균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서초구에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 2주가 시작되면서, 자,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했죠. 저층 아파트 재건축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것도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다리가 좀 잘 맞았어요. 전세값 오른 타이밍에 언론에서 좀 집값 띄웠고 뭐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았죠. 근데 오를 이유가 있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양 후 10억진 고가 아파트 거래 전무. 자, 2018년 7월에 완공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반포 차일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가 19억 1,5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가 24에서 25억입니다. 자,
평당 가격이 7천만 원. 자, 2016년 1월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전용 10억에서 11억 6천까지 있었고 84제곱미터 34평짜리가 13억 6천에서 15억까지 있었는데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죠. 자, 아파트를 짓고 있는 2년 동안 8억에서 10억이 뛰었죠. 자, 그래서 이번 집값 급등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비율로 따져보면 투자비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받은 사람 보면요, 강남 분양권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아파트 계약금만 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중도금 이제 대출 다 받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익률이 났는데, 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히 오른 탓인지 실제 거래된 사례는 없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도 신반포 자리의 거래건은 확인이 안 된다. 자, 기자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호가가 높지만 실제 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고 매수자 매도자 모두 적정 가격을 못 찾고 있더라. 자, 신축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25억에서 27억 선에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 소유자들은 신반포 자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이미 8억에서 10억이 올랐는데도, 자, 24억에서 25억인데 이거를 26억에서 27억까지 뛸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고, 지금 거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내일 강의에서는 이제 집값 거품이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거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거품인가, 왜 거품인가를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자, 인근의 강남권에 대치하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도 있고, 이제 서초구를 대표하는 아크로 리버파크 신축 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거래량 봅시다, 한번. 자, 여기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전용 84제곱미터가 마지막으로 거래가 4월에 있었고,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월 이후에 거래가 딸랑 한 건 있었죠. 전용 94제곱미터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두세 달에 한 건 있는 거리에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도 5월달에 한 건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에 3월에 두 달에 한 건 거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자, 2월에, 자, 강남 쪽 대치 팰리스는 1월에 거래가 많았고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도 1월, 2월에 거래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되니까 다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거래가 있던 사람들이 다 뭐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되니까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실수요자가 25억 주고 지금 아파트 들어올 사람들이, 어차피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똑같아요. 뭐 이거 25억이라고 해서 뭐 금으로 도배한 것도 아니고, 뭐 수도꼭지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얘도 10년 지나면 노후화되고 마감재 낡아서 올수리 해야 되고요. 20년 지나면 낡았다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어차피 이런 아파트도 뭐 금으로 도배하는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조정이 됐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올리고 이거를 안 낮추고 있더라. 거래가 없으면 낮춰야 되는데 낮출 생각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강남 대치동에 이 신축 아파트 요거 하나 있고,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 2015년에 지어진 아파트 요거 뭐 한두 단지만 있어도 돼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면 뒤에서 계속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아직도 공급이 많고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늦게 형성되더라.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먼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